민호야, 미수가 나 오늘 너 그냥 보내기 싫은데? 미수가, 나 솔직히 너 보러 나온 거야. 오늘 그냥 보내기 싫다. 미수가 대답 좀 해줘. 빗소리가 차창을 때리고 히터의 온기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의 굵은 손이 떨리는 제 손등을 덮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은 몰랐어요. 30년 만에 동창회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늘 안 들어가면 안 돼?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민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죠. 그의 손이 천천히 제 뺨으로 다가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죠. 남자의 차 안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니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마치 20살 처녀처럼 떨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으니까요.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언제나처럼 남편 쪽을 돌아봤어요. 텅 빈 이불이 눈에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10년을 병수발하다가 보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는데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에휴, 늙었네.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싱거웠어요. TV를 켰죠. 아침 드라마가 나왔는데 젊은 배우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들이 부러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죠. 큰딸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뭐.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짧은 통화였어요. 딸도 바쁜 사람이었죠. 며느리와 엄마와 직장인으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해했습니다. 섭섭하진 않았어요. 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조금은 외로웠습니다. 점심때쯤 카톡이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3반 동창회 단톡방이었습니다. 몇 년째 잠수만 타던 방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년 만에 전체 모임. 다들 꼭 나오세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사진들이 올라왔어요. 예전 졸업사진이었죠. 새까만 머리에 앳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그 속에 제가 있었고 민호도 있었어요. 김민호. 초등학교 때 짝사랑했던 남자아이였습니다. 키 크고 잘생겼고 공부도 잘했어요. 반에서 제일 인기 많았죠. 저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걸어보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했어요. 늙은 얼굴로 나가기 창피했고 배 나온 아저씨와 억척스러워진 아줌마들 사이에 앉아있고 싶지 않았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계속 고민했어요. 금요일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쯤 나가볼까, 밥이나 먹고 오자, 구경이나 하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옷장을 열어서 괜찮은 옷을 찾았어요. 검은색 니트와 회색 슬랙스를 꺼냈죠. 머리를 감고 드라이로 말렸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이었죠. 거울을 봤는데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오후 6시에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는 역 앞 고깃집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뭐가 기대되는 걸까요? 고깃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 불빛이 환했고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죠. 미숙이다. 야, 김미숙. 몇 년 만이야? 반가운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낯설었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두꺼워진 허리둘레, 세월의 흔적이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소주잔이 돌았고 이야기꽃이 피었죠. 누구는 손주가 몇인지, 누구는 자식이 어디 대학 나왔는지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지루했어요. 역시 올 걸 그랬나?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한 남자가 들어왔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호였어요. 깔끔한 회색 정장에 코트를 걸쳤고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단정했죠. 키는 여전히 컸습니다. 그리고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늦어서 미안 다들. 굵은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여자 동창들이 웅성거렸어요. 와, 민호 완전 멋있어졌네. 세월 비켜간 거 아냐? 민호의 시선이 홀을 훑다가 멈췄습니다. 제게 멈췄어요. 눈이 마주쳤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제게로 걸어왔어요. 너, 미숙이 맞지? 응. 와, 진짜 너구나. 넌 왜 하나도 안 변했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도 늙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여기 앉아. 민호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어깨가 스쳤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소주잔을 들었어요. 민호가 소주를 따라줬죠. 오랜만이다, 미수가. 그러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는 5년 전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자식들은 다 출가했다고 했죠. 저와 똑같았습니다. 쉽지 않지? 응. 혼자 사는 게 처음엔 자유로운 것 같은데 막상 적응이 안 되더라. 민호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공감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이 흘러서 2차가 비었습니다. 3차 제안이 나왔어요. 노래방이었죠. 모두 우르르 이동했습니다. 노래방은 시끄러웠습니다. 트로트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배 나온 남자 동창이 마이크를 잡고 열창했어요. 여자 동창들이 박수를 쳤고 소주병이 또 비었죠.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를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분위기만 즐기고 싶었죠. 민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수가, 너도 한 곡 불러. 아니, 난 괜찮아. 왜? 목소리 예쁜데. 언제 들어봤다고. 초등학교 때 합창부였잖아. 기억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벌써 50년도 더 된 일이었는데 그런 걸 기억하다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 그런 것까지 기억해? 응, 미숙이는 항상 조용했지만 노래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확 살아났거든. 얼굴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느린 발라드였고 불이 어두워졌죠. 민호가 소주잔을 채우고 제 잔에도 따라줬어요. 손끝이 스쳤고 찌릿했습니다.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어요. 소주가 목으로 넘어갔는데 쓰고 뜨거웠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술이 달게 느껴졌어요. 미수가, 응? 솔직히 말하면, 나 오늘 너 보러 나왔어.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뭐? 단톡방에서 내 이름 보고 나왔거든. 다른 애들은 솔직히 별로 안 궁금. 민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숨이 막혔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 그런 거 모르겠어. 알아. 부담 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 얘기한 거야. 민호가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목젖이 움직이고 남자의 목선이 선명했어요. 시선을 돌렸죠.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노래방 분위기가 점점 과열됐어요. 한 남자 동창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미숙이 우리 블루스 한 곡 쳐. 아니, 됐어. 에이, 뭐 어때 옛날 생각도 나고.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불쾌했어요. 뿌리치려 했는데 힘이 셌죠. 아저씨,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자는 웃으며 더 가까이 왔고 술 냄새가 역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만해.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단호했죠.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움직임이 멈췄어요. 미숙이 싫어하잖아. 아, 알았어. 장난인데 뭐. 남자가 손을 떼고 물러갔습니다. 민호가 제 쪽을 봤어요. 괜찮아? 응, 고마워. 여기 너무 시끄럽다. 미수가 나갈래? 어디로? 바람 좀 쐬자. 답답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민호가 일어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노래방 문을 열고 나왔죠. 밖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몸을 움츠렸어요. 민호가 자신의 코트를 벗더니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춥겠다. 이거 입어. 괜찮은데. 입어. 감기 걸려. 코트에서 민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향수 냄새도 났는데 은은하고 좋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하나 둘 점점 많아졌어요. 비 온다. 차로 가자, 빨리. 민호가 제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저도 따라 뛰었어요. 오랜만에 뛰어본 것 같았는데 숨이 찼죠.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은색 세단이 보였죠. 민호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에 탔어요.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고 민호가 시동을 걸었죠. 히터가 작동하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 모르겠어. 그럼 한강이나 갈까? 야경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이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와이퍼가 움직이면서 빗물을 닦아냈고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죠. 오래된 팝송이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어요.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죠. 편안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기어를 잡더니 옆으로 놓였어요. 제 손과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미수가, 응? 나,
사실 초등학교 때 너 좋아했어. 차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민호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진지했죠. 거짓말. 진짜야. 근데 말 못했어. 너무 부끄러워서. 왜? 나를? 넌 조용했지만 따뜻했거든. 항상 친구들 챙겨주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 같았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있었나요? 하지만 민호의 말은 진심 같았어요. 그때 말 걸까 하다가 못했어. 후회 많이 했지. 나도 너 좋아했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놀랐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진짜? 응, 근데 나도 말 못했어. 민호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우리 참 바보 같았네. 그러게. 둘이 웃었습니다. 50년 전의 시간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더 거세지고 한강 다리를 건넜어요.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는 게 아름다웠죠.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빗방울이 수면을 때렸어요. 파문이 일었죠. 예쁘다. 그치? 응. 민호가 히터를 올렸습니다. 차 안이 더 따뜻해졌고 창문에 김이 서렸어요. 바깥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죠.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미수가, 응? 우리,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민호의 손이 다가와서 제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고 떨렸어요. 제 손도 떨렸죠. 나 사는 게 참 허무했거든. 일만 하다가 이혼하고 혼자 남으니까 텅 빈 것 같았어. 나도. 근데 오늘 널 보니까 다시 가슴이 뛰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호의 얼굴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거친 숨이었죠. 제 것인지 그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미수가 속삭이는 목소리였어요. 낮고 떨렸죠.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어요. 눈을 감았죠.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빗소리도 차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했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물러났어요. 눈을 떴죠. 그의 눈빛이 보였는데 촉촉했습니다. 미안. 너무 갑작스러웠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고 목이 메었어요. 아니, 괜찮아. 나 오늘 널 보내고 싶지 않아. 심장이 또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같이 있고 싶어. 더 오래. 민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눈빛도 그랬고 진심이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니요. 웃긴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떨렸죠. 나 이런 거 처음이야. 나도 결혼하고 남편 보내고 그 뒤로 남자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죠. 나도 마찬가지야.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 살았어. 누구한테도 마음 안 갔어. 근데 오늘 너 보니까 달라. 이상하게 편해. 그리고
민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는데 참았어요. 울고 싶지 않았죠. 나도. 그래. 그럼, 응. 대답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했어요. 민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죠. 알 것 같았고 상관없었습니다. 빗길을 달려서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보이고 불빛들이 화려했죠. 차가 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민호가 시동을 끄고 저를 봤습니다. 여기가 내 오피스텔이야. 응. 올라갈래? 차 안은 좁잖아.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짧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이 눌렸고 올라가는 동안 말이 없었어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어요. 놓지 않을 거라는 듯이요.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공간이었어요. 심플한 가구들이 놓여 있고 큰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죠.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앉아, 커피 줄까? 응, 좋아. 소파에 앉았어요. 민호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반짝이고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민호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커피였어요. 고마워. 천만에. 민호가 옆에 앉았는데 가까웠습니다. 미수가, 응? 후회. 안 할 거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괜찮아. 그럼 됐어. 민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품에 기댔는데 따뜻하고 안전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달았어요. 남편, 많이 보고 싶어? 가끔, 근데 이제 괜찮아. 시간이 지나니까. 좋은 사람이었어? 응, 성실했어. 가족 위해 평생 일했지. 그래도 외로웠겠다. 응, 솔직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로맨틱하진 않았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잘 안 했고 손도 잘 안 잡았죠. 나도 그랬어. 전 부인이랑. 사랑보다는 의무로 산 것 같아. 그래서 이혼했어? 응, 서로 지쳤어. 말도 없었고 정도 없었어. 민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안쓰러웠어요. 제 손이 그의 손을 잡았죠.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뜨거웠어요. 미수가,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제 머리에 얼굴을 묻었죠. 고마워, 정말.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는데 중요하지 않았어요. 창밖의 야경을 보며 둘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어깨에 기댄 채로요. 미수가, 응? 행복해? 응, 정말. 나도.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를요. 밤은 깊어가고 빗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있었어요. 50년의 기다림 끝에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죠. 커튼 사이로 햇살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디지?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면서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젯밤의 일들이요. 소파에서 잠들었던 겁니다. 민호의 어깨에 기댄 채로요. 옆을 봤습니다. 민호가 누워 있었는데 안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기대어 자는 동안 불편한 자세로 밤을 새운 듯 했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가 움직이더니 눈을 떴어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죠. 잘 잤어? 응, 너는? 불편했을 텐데. 괜찮아. 내가 편하게 자는 게 더 중요하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배고프지? 뭐 해줄까? 아니, 괜찮아, 내가. 오늘은 내가 할게. 넌 쉬어. 민호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곧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부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고 눈빛이 살아 있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민호가 요리하고 있었어요. 계란을 부치고 토스트도 굽고 있었죠. 커피 향이 났습니다. 앉아, 거의 다 됐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한강이 반짝이고 맑게 갠 하늘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자, 먹어. 접시가 놓였습니다. 계란, 토스트, 샐러드가 있었고 커피도 한 잔 놓였어요. 고마워. 천만에. 민호가 마주 앉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편안했어요. 맛있어? 응, 잘하네. 혼자 살다 보니 배웠지 뭐. 민호가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고 쓰면서도 달았어요. 미수가, 응?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걱정했던 질문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우리 관계 말이야. 어젯밤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도 긴장한 것 같았어요. 나는 모르겠어. 솔직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나는 알아. 민호가 제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너랑 계속 만나고 싶어. 연인으로. 연인? 응, 이상해. 우리 나이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근데 자식들한테 뭐 물어볼 필요 있어? 우리 인생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알아. 근데 그래도 하고 싶어. 나 진심이야, 미수가.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도 좋아.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실했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았고 그 모습에 저도 웃었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연인이다. 응.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자. 그래. 가슴이 벅찼습니다. 연인이라니요. 웃긴 일이었지만 행복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 핸드폰이었어요. 가방에서 꺼냈죠. 큰딸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아침부터 전화 안 받으셔서. 아, 미안, 깜빡했다. 집에 계세요? 아니, 밖에 나와 있어. 어디? 혹시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친구 만나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직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요? 조심하세요.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가 웃고 있었어요. 자식한테 비밀? 응, 나중에 말할게. 그래,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민호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정했어요. 오늘 뭐 할래?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아쉽네. 더 이따 가지. 다음에 또 보잖아. 그럼 저녁에 보자. 밥 먹으러 가자. 응, 좋아.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요. 민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손을 잡았는데 놓고 싶지 않았어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조심히 들어가. 응, 너도. 저녁에 연락할게. 응. 민호가 손을 흔들고 차가 출발했어요.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는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나 다시 살아있구나. 속삭였어요. 혼잣말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민호였습니다. 벌써 보고 싶어. 저녁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웃음이 났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두 글자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는데 젊은 배우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예전엔 부러웠습니다. 이젠 아니었어요. 저도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옷장을 뒤지면서 뭘 입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제 입었던 검은 니트는 아니었죠. 새로운 옷이 필요했습니다.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네이비 스커트와 매치했죠. 거울을 봤는데 괜찮아 보였습니다. 화장을 하고 립스틱도 발랐어요. 연한 핑크색이었는데 오랜만에 쓰는 색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다 준비됐어? 응, 거의. 10분 뒤에 도착할게.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데이트 같았는데 실제로도 첫 데이트였죠. 현관에서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걸 느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호가 서 있었는데 회색 코트를 입고 손에 꽃다발이 있었죠. 빨간 장미였습니다. 이거 너 주려고. 고마워. 꽃을 받았습니다. 향기가 났는데 좋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죠. 예쁘다. 뭐가? 너.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호가 웃었어요. 가자. 차에 탔습니다. 꽃을 무릎에 놓았고 민호가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 갈까? 모르겠어. 내가 정해. 그럼 한식 어때? 분위기 좋은데 알아. 좋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서 한적한 동네로 들어갔어요. 한옥이 보였죠. 여기야.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고 한옥의 멋이 살아 있었죠. 두 분이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였는데 프라이빗했어요. 메뉴를 봤습니다. 한정식이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어요. 너무 비싼 거 아냐?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민호가 웃으며 주문했습니다. 곧 음식이 나왔어요. 정갈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게 느껴졌어요. 맛있겠다. 먹어봐. 젓가락을 들어서 한 입 먹었습니다. 입안에 맛이 퍼졌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어때? 진짜 맛있어. 다행이다. 둘이 조용히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었어요. 과거 이야기, 현재 이야기, 미래 이야기요. 미수가 여행 가고 싶은 데 있어? 여행? 응, 우리 둘이서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남편과도 여행을 많이 못 갔어요.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제주도? 제주도 좋지.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다음 달쯤 가자.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래, 가자. 약속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어린아이 같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왔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추워. 조금. 차 가자. 차로 가서 히터를 켰습니다. 따뜻해졌어요. 미수가, 응? 오늘 우리 집에서 차라도 한 잔 더 할래? 야경 보면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좋아. 대답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어요. 고마워. 차가 출발해서 민호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손을 잡았는데 꽉 잡았어요.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을 눌렀어요. 올라가는 동안 말이 없었는데 긴장됐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익숙한 공간이었는데 어제 왔던 곳이었으니까요. 앉아, 와인 한잔 할래? 응.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와인을 따라왔어요. 레드 와인이었죠. 잔을 받았습니다.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을 마셨는데 부드러웠습니다. 목으로 넘어갔어요. 민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앉았는데 어깨가 맞닿았어요. 미수가, 응? 행복해? 응. 나도.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사랑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도. 속삭였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었어요. 민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따뜻했죠. 와인잔을 내려놨습니다. 민호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죠. 창밖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새도록요. 서로의 꿈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함께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호의 품에 안겨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 보이고 햇살이 따뜻했죠.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인생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자 김미숙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거의 매일 만났어요. 전화도 매일 했고 문자도 수시로 주고받았죠. 마치 20살 연인처럼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민호 생각이 났어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민호 생각이 났죠. 하루 종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표정이 밝아졌고 주름도 옅어진 것 같았죠. 착각일지 몰라도 좋았습니다. 옷도 새로 샀어요. 백화점에 가서 젊어 보이는 옷들을 골랐죠. 점원이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머리도 염색했습니다. 밝은 갈색으로 했는데 희끗한 머리카락이 감춰졌어요. 거울 속 제가 낯설었지만 마음에 들었죠. 민호가 좋아했습니다. 와, 완전 젊어졌는데? 그래. 응, 진짜 예뻐.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제주도 여행도 예약했어요. 다음 주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첫 여행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어요.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왔니? 딸이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엄마, 뭔가 달라졌는데? 뭐가? 집이 깨끗해진 것 같고, 엄마도 뭔가 밝아 보이고, 그래, 별거 아닌데, 얼버무렸습니다. 딸이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엄마, 머리 염색했어요? 응, 그냥 해봤어. 화장도 하고, 옷도 새로 산 것 같은데? 조금 샀지. 딸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이 있겠니? 그냥 좀 꾸미고 싶어서. 갑자기요? 몇 년 동안 집에만 계시다가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이 막혔어요. 엄마 요즘 자주 외출하시죠? 어떻게 알았어? 전화해도 집에 안 계시고 카톡 읽씹도 많이 하시고 들켰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거짓말할 수 없었죠. 엄마, 설마 남자 만나세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응.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실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죠. 누구예요? 초등학교 동창? 나이는요? 나랑 동갑이야. 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스트레스 받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어요. 알아.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를요? 목소리에 비난이 섞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민서야, 엄마도 외로웠어. 외로우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너희도 바쁘잖아. 그래도 그렇지.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고 동시에 서운한 표정이었어요. 저희는 엄마가 아빠 생각하면서 조용히 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염색하고 화장하고 남자 만나고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했어요. 남편한테도 딸한테도요. 하지만 제 인생도 있었습니다. 민서야, 엄마도 사람이야, 살고 싶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가 아닌데? 60이 넘어서 연애가 보기 좋지 않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기 좋지 않다니요. 민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나이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람들은 무슨, 내 인생인데. 저희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체면.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체면이 중요해? 엄마 행복보다? 당연히 엄마 행복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딸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남자 진심일까요? 설마 엄마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민호는 돈 많아. 그럼 뭐예요? 외로워서?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사랑해서야. 말했습니다. 단호하게요. 딸이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어요. 사랑이요? 60이 넘어서? 그래, 사랑이야. 왜 나이 먹으면 사랑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뭔데?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현실적이지 않다. 딸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민서야, 엄마는 지난 30년 동안 현실적으로 살았어. 너희 아빠 뒷바라지하고 너희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내 인생은 없었어. 그게 엄마 역할 아니에요? 그래, 역할이지. 근데 이제 그 역할 끝났어. 너희도 다 컸고 아빠도 가셨어. 이제 내 인생 살면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는데 참았어요. 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서운해요. 미안해.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반대할 것 같아서. 당연히 반대하죠. 이건 말이 안 돼요. 딸이 일어나서 손주를 안았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 그만 만나세요. 싫어. 엄마. 민서야, 엄마 행복해. 정말로.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알았어요. 어차피 엄마 마음대로 하실 거잖아요. 그럼 저도 할 말 없어요. 딸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는데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미수가 뭐해? 응. 목소리 왜 그래? 울었어? 응.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지금 갈게.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주소 보내.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소를 보냈어요. 10분 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호가 서 있었는데 걱정 가득한 얼굴이었죠. 무슨 일이야? 품에 안겼습니다.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죠. 민호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없이 안아줬어요. 진정됐습니다. 천천히 얘기했어요. 딸이 왔던 일 한 말들을요.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미수가 나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민호야, 우리 그만 만날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요.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뭐? 딸이 반대하는데 계속 만나기 힘들 것 같아. 미수가 그게 무슨 말이야. 미안해. 민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봤어요. 미수가 딸 때문에 우리 헤어져? 응. 그럼 나는? 우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픔이 보였죠. 미수가 나 진심이었어. 장난 아니었어. 나도 알아. 그럼 왜? 미안해. 민호가 손을 떼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섰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고 동시에 슬픈 목소리였어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 민호가 돌아서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호야. 뒤에서 불렀어요. 민호가 멈췄는데 돌아보지 않았죠. 미안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닫혔어요. 민호가 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민호도 연락하지 않았죠. 핸드폰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문자를 쓰려고 했는데 보내지 못했어요. 제주도 여행은 취소했습니다. 민호한테 문자로 짧게 보냈어요. 여행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답장은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켰는데 드라마가 나왔어요.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냥 소리만 들렸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넘겼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퀭했고 표정이 어두웠어요. 한 달 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더 안 좋아졌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민호와의 문자들이 보였어요. 읽었죠.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오늘도 예뻐. 보고 싶어. 사랑해. 눈물이 났어요. 지웠습니다. 대화방을 지웠어요. 그래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생각났어요. 민호의 목소리, 웃음소리, 손의 온기가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내가 잘한 걸까? 딸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겁이 난 걸까? 자문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잘 지내니? 네. 손주는? 잘 있어요. 짧은 대답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민서야.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끊을게요. 바빠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딸과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동창회 단톡방에 알림이 왔어요. 누가 사진을 올렸죠. 지난번 동창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민호가 보였어요. 저도 보였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어요. 미숙이랑 민호 진짜 잘 어울렸는데. 둘이 사귀는 거 아냐? 키읔키읔. 에이, 그럴 리가. 웃음 가득한 댓글들이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찔렸죠.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3주째였습니다. 마트에 갔어요. 장을 봐야 했는데 냉장고가 텅 비었으니까요. 카트를 밀면서 채소를 담았습니다. 과일도 담았어요. 기계적으로 움직였죠. 그때였습니다. 미수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민호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고 눈 밑에 그늘이 졌죠. 안녕. 응.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지냈어? 민호가 물었어요. 응, 너는? 나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둘 다 잘 지내지 못한 게 보였어요. 그래, 잘 지내.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민호야. 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민호가 멈췄어요. 돌아봤죠.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렀을 뿐이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수가, 우리 이러지 말자. 뭐,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지 말자고. 차라리 깔끔하게 끝내자. 민호야, 넌 내 선택을 했어. 딸을 택했지. 나도 이해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신경 쓰자.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친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미안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민호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카트를 밀고 갔어요. 사라졌죠.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카트에 기댔죠. 눈물이 났는데 참았습니다. 여기는 마트였으니까요. 집에 왔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잘한 일인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호 번호를 찾았어요. 지웠던 번호였지만 기억하고 있었죠.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결국 걸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보였어요. 예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예쁘지 않았어요. 민호 없이는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TV 보고 잠들었습니다. 반복이었어요. 의미 없는 하루들이었죠. 딸은 가끔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이었죠. 엄마 건강하세요. 응.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짧은 통화였습니다. 정없는 통화였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걸까요? 딸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민호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딸과의 관계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껄끄러워졌죠.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우유를 사러요. 계산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미숙이 아니야? 돌아봤습니다. 동네 아줌마였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미숙이 요즘 안 좋아 보이네?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근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는데. 밥은 잘 먹고? 네. 혼자 사니까 그렇지. 우리 며칠 전에 모임했는데 미숙이도 나오지 그랬어. 혼자 계속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그렇죠. 다음엔 꼭 나와, 알았지? 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줌마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져. 맞는 말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는데 생기 없는 얼굴이었죠. 죽은 눈이었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살아 있었습니다. 웃었고 행복했어요. 지금은요?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어요. 중년 여자가 나왔는데 혼자 사는 여자였죠. 드라마 속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할 자격 있어.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라마였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 같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민호를 떠나보낸 게 후회됐습니다. 딸 눈치를 본 게 후회됐어요. 제 행복을 포기한 게 후회됐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민호 번호를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낯선 목소리였는데 한 달 만에 듣는 목소리였으니까요. 나 미숙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전화했어? 만날 수 있을까? 왜? 할 말이 있어. 무슨 말? 전화로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한숨이었어요. 미수가 우리 끝났잖아. 알아. 근데 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길었어요.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에서 보자. 응,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죠.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생각만 했어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옷을 골랐어요. 민호가 좋아했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거울을 봤는데 조금은 나아 보였죠. 오후 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했습니다. 벤치가 보였고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호가 저를 보고 일어섰어요. 왔어. 응.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이 흘렀고 바람이 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 말이 뭐야? 민호가 먼저 물었어요. 미안해. 뭐가? 다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너 때문에 힘들었어. 너 없이 한 달 살아봤는데 너무 힘들더라. 나도. 민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수가 나 정말 힘들었어. 매일 내 생각했어. 전화하고 싶었어. 근데 참았어. 왜? 넌 내 선택을 했으니까 난 존중하려고 했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나 잘못 생각했어. 뭘? 딸이 반대한다고 너를 포기하면 딸이랑 관계가 나아질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 그랬구나.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뭔데? 너야, 너랑 함께 있는 거야.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미수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제발.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강물을 봤어요. 미수가 또 딸이 반대하면? 상관없어. 진짜? 응. 이번엔 내 선택이야. 딸도 이해해줘야 해.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확실해? 응.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웠던 온기였죠. 나도 보고 싶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안해, 민호야. 나도 미안해. 더 잡아줄걸. 둘이 안았습니다. 강가 벤치에서요.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응. 이번엔 놓지 마.
안 놓을게 절대. 약속했습니다. 서로에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는데 봄바람 같았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호와 다시 만나고 있었어요. 매일 만났죠. 전화도 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딸한테 말해야 했습니다. 제대로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싶었죠.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서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왜요?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거야. 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토요일에 갈게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집을 청소했어요. 음식도 준비했죠. 딸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서 있었고 손주도 데리고 왔어요. 어서 와. 네. 딸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예감한 듯 했죠. 거실에 앉았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딸이 한 모금 마셨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딸이 먼저 물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민서야, 엄마. 다시 민호 만나고 있어.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 엄마. 그만 만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응, 그랬지. 근데 못하겠더라. 딸이 찻잔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죠.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엄마, 저희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시네요. 들었어. 근데 민서야, 엄마도 생각해봤어. 많이. 그래서요? 결론이 그거예요? 응, 엄마는 민호가 필요해. 딸이 비웃었습니다. 필요하다고요? 남자가요? 그래, 남자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엄마 나이에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 아주 중요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야, 엄마는 지난 30년 동안 엄마로만 살았어. 아내로만 살았어. 김미숙으로는 안 살았어. 그게 엄마 역할이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 역할 끝났어. 너희도 다 컸고 아빠도 가셨어. 이제 엄마 차례야. 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 서운해요. 저희보다 그 남자가 더 중요하세요? 아니야. 너희도 중요해. 정말로. 근데 민호도 중요해. 둘 다 중요한 거야. 그럼 선택하세요. 저희 아니면 그 남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서야, 왜 선택해야 돼? 둘 다 가질 수 없어? 안 돼요. 전 그 남자 인정 못해요. 왜? 아빠한테 미안해서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서야. 일어났습니다. 딸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엄마도 사랑했어. 근데 아빠 가신 지 벌써 3년이야. 3년밖에 안 됐잖아요. 3년이야, 민서야. 짧지 않아. 엄마는 충분히 슬퍼했어. 충분히 혼자 있었어. 이제 다시 살고 싶어.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 못하겠어요. 언젠간 이해할 거야. 내가 나이 들면. 전 절대 이해 못해요. 딸이 일어섰습니다. 손주를 안았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제 말은 안 듣잖아요. 민서야, 엄마는.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딸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서야, 불렀어요. 딸이 멈췄는데 돌아봤죠. 엄마는 너 사랑해. 정말로. 근데 민호도 사랑해.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미안해.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전 제 삶 살게요. 엄마도 엄마 삶 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제 선택이었어요. 제 인생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미수가 딸한테 말했어? 응. 어땠어? 안 좋았어. 화났어. 미안해. 나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도 민호야, 괜찮아. 난 내 선택 후회 안 해.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하는 한숨이었어요. 고마워, 미수가. 뭐가? 날 선택해줘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도 고마워. 날 기다려줘서. 당연하지. 난 널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보였죠. 이번엔 예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제 선택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은 언젠가 이해할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어요. 당당하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다를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죠. 손잡고 걸었습니다. 행복했어요. 부산도 갔고 경주도 갔습니다. 전국을 다녔어요. 젊었을 때 못 해본 것들을 했죠. 민호는 다정했습니다. 항상 제 손을 잡아줬고 웃게 해줬어요. 사랑한다고 말해줬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가끔 전화했는데 예전 같지 않았죠.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미수가 우리 같이 살자. 뭐? 동거 말이야. 내 집이든 내 집이든 같이 살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도 돼? 왜 안 돼? 우리 연인이잖아. 근데 애들 눈치 볼 거야? 또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니, 그럼 같이 살자. 매일 보고 싶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아. 한 달 후에 이사했습니다. 민호 오피스텔로 갔어요. 제 짐을 옮겼는데 많지 않았죠. 딸한테 말했습니다. 민서야, 엄마 이사가. 어디로요? 민호 집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었어요. 알았어요. 행복하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아니더라도 인정하는 듯 했어요. 고마워, 민서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괜찮았죠. 언젠가는 이해할 거니까요. 민호와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났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책했죠. 같이 TV를 보고 같이 잠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했고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발코니에서 한강을 봤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죠. 민호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예쁘지? 응.
미수가 응? 행복해? 돌아봤습니다. 민호의 눈을 봤어요. 응, 정말 행복해. 나도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미수가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안았습니다. 오래 안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여자 김미숙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사랑받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봄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에도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여전히 잘 지냈어요. 싸우기도 했고, 화해하기도 했죠. 평범한 연인처럼요.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명절에 찾아왔어요. 민호를 소개했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나눴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어요. 손주가 민호를 좋아했습니다. 민호가 장난감을 사주고 같이 놀아줬어요. 딸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행복하세요? 응, 정말로. 그럼 됐어요. 엄마 인생이니까. 근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죠. 고마워, 민서야. 전 아직도 이상하긴 해요. 근데 엄마 웃는 거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안았습니다. 딸을 꽉 안았어요. 사랑해, 민서야. 저도요, 엄마.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폈어요. 민호와 함께 여의도에 갔습니다. 벚꽃길을 걸었는데 손을 잡고요. 예쁘다. 그치? 민호야. 응? 고마워. 날 다시 살게 해줘서. 민호가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 인생에 다시 봄을 가져다 줘서. 키스했어요. 벚꽃이 흩날렸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쳐다봤고 누군가는 웃었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었죠. 인생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인생의 봄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 그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로우신가요? 혹시 지금 주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도 곧 봄날 같은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산 책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공감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인생산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